4차 산업혁명은 어떤 세계를 가져올까? 인공지능 기술, 사물 인터넷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무수한 일자리를 창출해낼 거라 전망한다. We'll be wealthier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automation. We're likely to find that the demand for those jobs is going to increase significantly.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창출될 거라고 한다. 현실이 돼버린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세계 경제 포럼이 국내 대표 산업도시 울산을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전략이 소개됐다. And if you look at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every single one of them destroyed jobs. But equally, they also created jobs. And in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the net impact was positive. These revolutions created more jobs than they destroyed.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서면서 기업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호가 즉각적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에 반영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어떤 네트워크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바처럼 구축이 되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그런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며 5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뛰고 있다. 가장 떠오르고 있는 분야는 3D 프린터. 3D 프린팅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총화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주력 제조업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지역 전략 산업으로 3D 프린팅을 선정하고 2015년도부터 12개 사업에 1,133억 원을 투입해 인력의 양성, 소재와 장비의 개발, 품질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구조 조정이 진행되던 울산은 3D 프린팅 등 신산업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울산 제도약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생들에게 3D 프린팅을 가르치고 있는데 같은 기계만 쓰다가 보니까 여러 다양한 기계들을 체험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인터넷 서핑에서 찾아서 보여주는 거랑 직접 제가 와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야기해주면 다르니까 참 좋은 행사 같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50여 개 3D 프린팅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도 열려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꿈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든 3D 프린팅. 이제 우리 속으로 깊숙이 다가와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프린터로 설계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D 프린팅 기업은 이번 박람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회사가 개발한 산업용 3D 프린팅기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와 중국 진출을 협의하고 있다.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3D 프린팅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You see, this is made with a very special sand, RCS. What we can do in combination with Black Dragon in China and Central in Korea to see how we can cooperate in different fields of technology.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지금 이미 다 다른 나라로 가 있는 그런 제조업을 다시 한국으로 리쇼어링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제조업을 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고 상당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별 3D 프린터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시장 점유율 2.2%로 8위에 위치해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고무적이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3D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예를 들어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그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시켜서 타임 투 마켓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프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물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최초로 산업용 3D 프린터를 개발한 프린팅 기업으로 전체 직원의 40% 이상이 R&D 인력으로 기술 개발 투자에 주력했다. 저희 회사를 봐도 이제 3D 프린터를 제작하면서 40명이었던 인원이 지금 80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상태고요. 또 다른 산업군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 보면 3D 프린팅 공장들이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에 따라 모래가루로 만드는 주물형 3D 프린터와 다양한 금속 가루를 녹여 만드는 금속 3D 프린터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 RCS라는 샌드와 레진이 결합된 소재를 가지고 레진을 굳혀서 모래를 형상화시켜 만드는 주물형 3D 프린터입니다. 자동 모래 공급 시스템을 통하여 대량의 출력이 계속 가능하고 시제품 전체 제작 기간은 기존 대비 최대 5분의 1까지 단축되며 제작 금액은 최대 3분의 1을 절감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형상들이 이제 열을 받으면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 수축을 얘네가 잡아주는 역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3D 프린터 국산화의 성공, 해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3D 프린터를 갖고 프린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웬만한 제조업들은 이 프린팅으로 다 대체가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 회사는 또 다른 분야의 3D 프린팅을 제작하고 있다. 3D 프린팅은 패션, 조명, 액세서리, 피규어 같은 소비재 분야에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4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다양한 형상의 피규어. 기존에는 인력이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는데 3D 스캐너를 활용하게 되면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인력 시간을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저희 피규어나 아니면은 게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를 제작하려면 고객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게 된다. 원하시는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면 견적내 드릴게요. 17cm 정도 됩니다. 17cm 피규어가 얘가 15cm인데요. 네. 이 정도? 지금 제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랑 똑같은 피규어를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피규어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상담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가격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사님 여기 고객님 오셨거든요. 상담 후엔 촬영 스튜디오로 이동한다. 40여 대의 카메라가 360도 각도로 순간 촬영을 하므로 사람의 미세한 동작과 표정까지 잡아내는 장점이 있다. 카메라들을 동시에 연동을 시켜서 한 번에 촬영을 해서 모든 방향의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3D 데이터를 만드는 그러한 장비 세트입니다. 고객님 포즈는 어떤 포즈를 원하시나요? 어떤 포즈까지 되나요? 정면 포즈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그 포즈로 한번 촬영을 해 보시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전체적인 포즈 한번. 100여 장의 이미지를 찍어내 옷의 주름 하나하나, 미세한 얼굴 표정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자신의 얼굴을 닮은 피규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해진다. 촬영한 사진을 3D로 디자인하는 남설희 씨는
3D 프린팅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전환했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가 3D 디자인의 미래성을 보고 3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다.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3D 컨텐츠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구로에 있는 공장에서 3D 프린터로 피규어를 출력하게 된다.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 출력 시간도 점차 단축되고 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 한 20cm 정도 되는 사이즈는 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출력이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 나왔습니다. 디자인과 똑같이 나왔는지 최종 완성품을 꼼꼼하게 살피는 남설희 씨. 실물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외형에 차이가 없다. 주름이나 표정이 잘 나와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고 가능성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3D 프린터의 매력이기도 하다. 피규어 나왔습니다.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축소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규어가 탄생했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3D 산업의 미래에 부응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D 프린터는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항공우주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3D 프린터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이제 51억 불 정도 된 걸로 조사가 됐고요. 전문기관 예측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88억 불 정도로 성장을 하고 2019년에는 158억 불 정도로 2배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예측을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은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은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학들도 드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하나 있다고 해서 이제 흥미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랑 드론도 날리면서 해가지고 이제 좀 재워보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가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권유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좀 이제 나중에 하면은 비전이 많이 좋겠다 생각해서 거기 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드론가를 만든 이 대학교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1, 2학년 각각 30명 정원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는 그 과정에서 또 드론 자체가 어떤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을 시키고 또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런 쪽에 맞춰서 학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농업 방제로 쓰인다. 이 학교는 각 지역 기관과 산학 협력을 맺어 실생활에 유용한 드론 교육을 진행하는 게 특징적이다. 요즘 보면 이제 농업용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진출될 것 같고요. 대구지방경찰청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MOU 맺어서 작전에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 회사, 방송국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져 드론 전문가의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한다.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학생들은 개척하고 있다. 이번엔 뭔가 독특한 드론 기술을 선보여 준다는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론 레이싱 경기다. 레이싱 드론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눈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다. 현재 각종 드론 레이싱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명 스포츠로 자리 잡을 거라 기대가 크다. 소방서나 경찰 쪽에서도 많이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좀 사람들 좀 구출이라든지 뭐 불씨를 찾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드론에 학생들의 꿈을 실어 하늘로 비상한다.
현재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 2020년에는 약 24조 원으로 2배가량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 드론 같은 것도 예전 같으면은 드론이 없을 때는 뭐죠? 사실 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드론이 생김에 따라서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드론도 누구 컨트롤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누가 해킹을 해서 뭐 그걸 갖다 중간에 가로챈다든지 또는 드론끼리 부딪힌다든지 그럼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뭐 규제하고 기술 표준을 정하고 하면서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 고용이 된다는 거죠 보면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 사업 업체 수는 2015년 698개에서 2016년도 1000여 개로 늘었고 더 발전할 전망이다. 안동에 있는 이 회사는 40여 년간 건설업을 하다가 올해 드론 항공 서비스로 업종을 전환했다. 드론을 활용해서 그 드론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과수원 농가의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농업용 방제 드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미세하게 병해충을 감지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드론 효과를 톡톡히 본다. 뭐 이거 날아다닌다며 밭에. 농업용 드론은 전국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며 점차 농자재 적재 무게와 배터리 성능 등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물의 파장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강 분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찍었을 때 그 식물이 잘 자라는지 또 활력도가 떨어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찍고 나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 어떤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못 자라는지를 다 볼 수가 있고 더 깊이 파장대를 분석하다 보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까지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GPS에 오늘 병해충을 감지할 과수원의 경계 지점을 지정해 놓으면 작업 범위를 넘지 않아 효율적으로 작업하게 된다. 지금 아직 과수를 다 따기 전이기 때문에 상태를 봐야 되고 또 이거 따고 나서도 내년도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과수를 해야 될지도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내년도 농사를 하거나 과수를 지을 때 참고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지도상의 경로를 미리 설정해서 자동 경로 비행으로 날게 된다. 일반 드론은 20분 비행인 반면 50헥타르 이상 넓은 지역을 1시간 비행하는 이점이 있다. 촬영 다 되는 모양이지. 네, 저게 지금 저희가 2.4cm급으로 2.4cm 요만하죠. 그 정도 급까지 지금 촬영을 가능하거든요. 저 높이에서. 저희가 저렇게 자기가 자율 비행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잎의 색소를 자기가 분석을 해서 이 마른 쪽이 마른 병 걸리는거나 병이 걸리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찾아드리는 거죠. 참 과학 개발이 많이 됐다는 결로 의학도 많이 됐고. 옛날 같으면 나도 한번 산에가 벌써 간 누웠을 때인데 뭐. 이 과수원 사이를 비행하면서 드론에 장착된 센서로 병해충 유무를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산지대 소나무 재선충병 감지에도 농업용 드론이 활용된다. 재선충병 발병 지역의 드론을 이용해 고사목들을 찾아내서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이런 나무들, 또 이런 나무들이 벌써 이미 재선충에 의해서 고사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사전 식별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정확히 관리를 한다면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이걸 수치화해버리면 정확한 그 나무의 위치를 파악해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인원을 얼마나 투입하게 되고 또 기간을 얼마나 투입해야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이 회사는 3D 영상 지도를 만드는 업체로 드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사전 비행 경로를 설정해 이륙시켜 드론에서 얻은 정보로 3D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직원 40여 명의 중소기업으로서 미래에 대응한 차별화된 기술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드론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 특히 뭐 공간 정보 분야나 아니면 농업 분야, 촬영 및 그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흥댐하고 그다음에 여기 풍암지구 3D 모형을 제작하는 건데 입사 5년 차인 허정주 씨는 해양 쪽에서 지도 보는 일을 하다가 드론에 관심이 생겨 이직을 한 경우다. 새로운 직종이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이 젊다.
이렇듯 젊은 인재 채용이 늘면서 드론은 무궁무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보물로 예측하고 있다. 드론은 이제 계속 발달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뭐 비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가 되면 이제 전망은 쭉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 의뢰가 들어와 바쁘게 움직인다. 오늘 드론으로 관측할 곳은 댐이다. 황망한 벌판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걸까?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드론을 띄워 공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품질 항공 영상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도 위험한 이 작업 환경을 정확하게 드론 영상으로 스케치를 할 수 있죠. 드론이 댐 곳곳을 촬영한 영상. 드론에서 얻은 정보를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3D 영상으로 분석하게 된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실감나게 구현이 되고 있고, 이 벽면에 있는 크랙이랄지 콘크리트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을 이상 유무점을 0.2m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4개 밴드를 조합해가지고 RGB. 드론은 1시간 정도 비행으로 촬영하는 면적은 무려 33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드론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드론의 촬영이란 기술을 입힌 것처럼 기술을 융복합한다면 앞으로 더 큰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향후에는 이제 MMS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지상에서 얻은 데이터하고 하늘에서 얻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3D 모형 이런 쪽 제작에도 아무래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필요에 따라 임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기경제가 다가온다. 김경일 씨의 직업은 사진 작가, 온라인 마케터, 신문 기자, 프로젝트 매니저로 대표적인 1인 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 고용이 되는 그런 일반화된 그런 이제 경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인 기업가랄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 꾸려지는 그런 이제 기기 이코노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옛날에 무슨 공장이 없어진 데는 아니지만은 이제 소프트화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개별화 된다는 거죠. 개별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고용이 되고 고용된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공동 목적을 갖는다. 그런 것이 이제 점차 심해지고 각자 이제 그 개인화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보다 이제 생산의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본체가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유 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4차 산업에서 뭐 갑자기 뭐 세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현재 우리 녹아 있다고 보면요. 그래서 1년에 열을 쓰는 별장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뭐 콘도의 어떤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이제 점차 공유 경제 기반이 넓어진다고 이제 봐지는 거죠. 전 세계 공유 경제의 시장 규모는 2014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3,350억 달러로 성장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작업실에서 작업이 한창인 황다연 작가. 꽃과 감성적인 이미지의 작품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자신의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위해 얼마 전부터 작품 대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보통 전시가 없을 때는 캔버스들이 작업실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오픈 갤러리 렌탈 서비스로 인해서 공공 장소나 개인 장소에서 보다 더 쉽게 대중들이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면서 미술품 대여를 하는 한 업체를 통해 그림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이 작품 맞으시죠? 네, 이 작품이에요. 직접 작품을 픽업하러 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저희 오픈 갤러리 홈페이지에서 선택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께 연락드려서 해당 작품 렌탈이 가능한지 먼저 여쭈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님들께 방문드려서 작품 픽업 후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공간에 설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유망 작가의 미술품을 대여 및 판매함으로써 작품 판매 활로를 여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또한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작품을 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어 공유 방식의 경제 형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그림을 접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만으로도 작가들의 만족도는 크다. 이 회사는 그림을 대여한다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등록 작가는 250여 명이며 작품은 4천여 점이 준비되고 있어 고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다.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미술에 대한 경험이 없고 미술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실제로 이용하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미술품 렌탈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큐레이터들도 이직을 해서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망 작가를 직접 섭외하고 고객들과 그림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이 회사에서도 전문 인력을 유입하면서 직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추천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고객님 댁에 가서 이제 작품을 최적의 공간에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즉석에서 고객님께서 이 공간에는 어떤 작품이 어울릴까요? 뭐 다른 공간에는 어떤 작품을 설치하는 게 어울릴까요? 하는 경우로 이제 즉석에서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작품을 선택하면 설치팀이 직접 배달을 한다. 공간에 따라 어떤 작품이 좋은지 사진을 찍어 추천해 주는 것도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다. 오늘 작품을 설치하러 온 곳은 한 치과. 꾸준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단골 고객으로 3개월 대여 기간이 끝나면 주기적으로 다른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어 그림을 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미리 사진으로 체크한 공간을 확인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해 마지막 설치까지 책임을 다한다. 보통 병원에 오면 흰색 벽지로 돼서 약간 무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들어오고 붙어 있으니까 화사한 느낌도 받고 약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유 경제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치를 높인 것이다. 세계 최고의 핀테크 중심지 영국의 런던. 또 한 번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도 세계 금융의 허브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레벨 39와 같은 육성기관을 키우고 있다. Level 39 was created to bring high-tech, ambitious companies right into the hear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unity here in Canary Wharf. So our aim is to make sure that we both assist early-stage companies in growing while making sure that larger, established companies based in Canary Wharf and further afield around us in London and elsewhere have access to state-of-the-art innovation. 이곳에는 48개국 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기술을 교환하고 있다. It's definitely becoming more and more trendy. Whether that leads to actual financial innovation or whether it leads to more Ponzi-like schemes to fuel the financial sector, who knows? But I think there's definitely been a growing interest. 영국은 현재 700여 개의 핀테크 업체가 있으며 연간 34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 영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기에 핀테크 육성에 성공한 것이다. 또한 기존 은행들을 위협하는 모바일 은행 스타트업도 급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기존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상호작용과 유연함이 성공 비결로 꼽힌다. A lot of people want to bank through their mobile devices. It's quick, it's easy to use. Very few people actually go into a branch nowadays. And also, the UK has the fastest broadband in all of Europe. So that has helped tremendously in enabling not just the digital banks to launch effectively, but consumers to access the services through their mobile phone. 영국 런던 원주원스에 위치한 한 해외 송금업체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다. 2011년 창업 당시 자본금 3억 원으로 시작해 2016년 약 1조 5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개인 간 지역 송금을 전 세계로 송금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회사의 탄생 배경이다. has bank accounts all over the world linked together by our smart technology. We have $1.5 billion of our customers' money being transferred every month. That means we're saving on average for our customers around about $1.5 million a day that they would otherwise have spent on expensive bank transfer fees. As a company, we've grown significantly. So we have offices around the world now, London, New York, Singapore, Tallinn, Sydney, Tokyo, with over 700 employees and still growing fast month on month. 해외 송금 과정이 간편해서 빅터 씨도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I use mostly every month to send small amounts of money to Spain. Basically, yeah, at the first of each month I send. Basically, you can log in with your Gmail account. It says how much you save compared to the bank. 이 업체는 기존 은행의 해외 송금 수수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It's usually quite small. It's 4-5 pounds for a £1,000 transfer.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영국 런던의 쇼디치.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핀테크 업체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박람회가 자주 열린다. UK is an innovation hub, and fintech is something that all these innovative people and also investors and companies are interested in. So we also exhibited at Web Summit. And here at Unbound,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present my company. 영국 정부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으로 1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4만 4천여 명이 핀테크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핀테크 스타트업이 360개로 급격히 증가, 모바일 지급 결제 시장도 2015년 5조 7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최근 국내 핀테크 산업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각종 페이의 등장으로 간편 결제도 대중화되고 또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시대도 열렸다. 이혜민 대표가 이끄는 이 회사는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대출, 투자, 카드, 보험까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금융상품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192개 금융기관의 2천여 개 대출 상품과 투자 상품, 신용카드, 보험 등의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는데 10여 가지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재무 조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고 대출 승인 가능성 등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단순 상세 정보가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서 나의 희망 대출 금액에 따른 예상 금리와 예상 총 이자들도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79년생에서 94년 사이에 태어났죠? 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매번 4,000원 이상 쓴다. 손. 두 분 안 드시네요. 재무계획이나 이 회사가 목표로 하는 주 고객층은 20, 30대. 사용하거나 관심 향후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주도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지만 저희로서는 아직은 이용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소위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간들을 초기 기업들에게 일부 기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은 3번 정도 이용을 해서 또 임대료도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혜민 대표는 3번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33세 핀테크 업체를 창업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젊은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은 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연료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기존 금융시장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핀테크라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산업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된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있어서 이제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성도 되게 괜찮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전에 스타트업 경험도 있었고 해서 이제
되게 뭔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핀테크랑 이제 스타트업의 정석이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사업장인 것 같아요. 핀테크는 이제 금융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정부 역시 스타트업 탄생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필요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얼마나 잘 설계하고 플랫폼을 어떻게 사람을 갖다 잘 끼워 맞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강남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회사 대표들이 회사의 특징과 기술 노하우를 강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P2P 대출은 은행 대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업, 창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잡페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나처럼 대두가 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간다. 엄청나게 많이 상출될 것 같아요. 금융 회사들이 이제 IT 회사로 돌아서니까. 네. 올해 9월 청년 실업률은 9.2%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 공유 경제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혜민 대표도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직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본인 생각하기에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 의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잘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였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한국기계전. 1977년부터 실시한 4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대 기계류 박람회로 올해는 600개사에서 참여했다.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 IT 융합 디지털 기계와 인공지능 산업 기계들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희 제조 산업은 더 이상 제품 생산력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술을 포함하여야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부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장비와 기계들을 볼 수 있고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 산업용 기계부터 IT까지 처음 경험해보는 신기한 기계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 진짜 이거 신점으로 보면 대박이야. 어렸을 때 뭐 만화책이나 영화에 보던 게 어느 정도 실현이 돼가고 있는 중 같다 생각하죠. 이제 공장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작업을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장이 스마트화되면 정확도가 높아져 불량률을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한 부스. 한 회사 직원이 기계 작동법을 시연해 보이는데 마치 로봇 같기도 하고 모양이 흥미롭다. 패널에서 레이저가 표면에 이제 쏟아지고요. 그 이제 양 옆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반사되는 레이저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표면 정보를 습득을 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에도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 제조 방식의 IT를 융합해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에 더해서 이제 로봇과 결합해서 이제 자동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점차 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이곳은 스마트 공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공장 관계자 교육과 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 바람을 연결하고 기계를 연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물건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쉽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
앞으로 공장은 자동화를 넘어서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 신발,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스마트 공장 기술을 접목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 이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도 전자와 자동화 쪽에서 스마트 공장 방식을 적용해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한 해외 신발 업체의 경우 3D 프린팅과 로봇을 이용한 스피드 팩토리 방식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3D 프린터 전용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이게 개인 맞춤형 신발 바닥을 지금 프린터로 찍어내는 그런 설비를 지금 갖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들은 지시만 하면 되고 생활이 더 편리해진다. 미국의 한 가정. 피자를 주문하려나 본데 먼저 휴대폰으로 메뉴와 가격대를 살펴본다. Do you like the pizza with the pepper? No. Which one do you? 피자 하나 주문하는데도 여간 꼼꼼한 게 아니다. 얼마 전부터는 한 피자집에서만 주문을 하는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 자동화로 피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Alright, let's see. Go to cart. I think it gets faster. So since they have the robots making the pizza, it's something that they're able to make them really quickly, and they even have a truck that has ovens on the truck so they can make them while, you order it and it's driving and baking, so you're not getting a pizza that is baked and then by the time they put it in the car and then drive it, it's not fresh and hot. So it just tastes fresher and more delicious, and they have a better box even that the pizza comes in, and yeah, it's great. 주문과 동시에 배달차가 먼저 출발한다. 고객의 집으로 배달되는 동안에 트럭 안에서 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되고 갓 구운 피자를 먹을 수 있어 손님의 반응도 높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 그 비밀은 바로 이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동하는 동안 벌써 피자가 완성되었다. 배달차 안에 수십 개의 오븐이 있어 도우부터 토핑까지 정확한 시간과 양으로 만들어지고 갓 구워냈기 때문에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커팅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모두 자동화로 만들어진다. 만들자마자 집으로 바로 배달된 피자. 일반 배달 피자와 다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최상의 서비스로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되고 맛까지 좋으니 가격이 비싼 건 아닐까. And the price, I think the price is great. I think that pizza, you get what you pay for. You can buy a pizza for $5 and eat pizza. Or you can buy a Zoom pizza, which is, $10 for the cheese pizza, or a few dollars more if you want more different toppings on it, which I think is a great price, being that, delivery and tip, it's all just sort of all put together. 피자 하나로 여유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쇼핑몰에 특별한 카페가 있다.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how it makes it for you and you can see it all being made in the machine. It's just a lot faster. Yeah, I thought it was really cool. It's like technology moving forward. I love that. And I think it shows how cool San Francisco is. Yeah. 이 카페에는 주문을 받는 종업원도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도 없다. 대신 흰색 팔을 가진 로봇 바리스타와 에스프레소 추출기, 주문용 태블릿 PC가 손님을 맞는다.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문을 연 로봇 바리스타 커피숍은 획기적인 시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The machine is incredibly efficient. Drink production time ranges between 35 and 55 seconds, so it can make about 120 drinks an hour. As you can see, it doesn't require too much space, so we're able to put our machine in areas where nothing else would be able to go. Before our machine was in Metreon, there was literally just another seating area, but since it requires so little space, everything is so internal, we're able to save a lot of money and pass the savings on to the customers. 주문용 태블릿 PC나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카페 앱으로 주문을 하면 되는데 터치 스크린을 눌러 원하는 커피의 종류와 우유, 토핑을 선택해 주문하면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 원액을 추출하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양한 메뉴의 커피를 만든다. 주문에서 완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분. 사람이 만든 것과 맛의 차이가 없다. I feel like this is perfect consistency, and the other ones are just different. Like it varies. But this tastes perfect. 기계와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 They're all the same thing. They're just new forms of automation. And this is a constant effect in the labor market that we're always building new kinds of machines that displace human workers. This puts some people out of work, but in general makes products faster, cheaper, easier to build, and makes them more available, and in general makes us wealthier as a society.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지원 규모를 현재 2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2배 늘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1,000여 개의 기업에 6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 확장이다. 자동화는 사람의 직업을 뺏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하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에도 디자인을 입히고 인텔리전스를 입히고 스마트한 상품으로 바꿔놓으면 손쉽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 세상이니까 4차 산업혁명에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산업의 변화하고 구조가 변하는 거지 지금. 경제가 쪼그라들고 고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 이것도 전부 다 결국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의 뭐죠?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 그 자체 우리가 너무 이제 좀 경계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은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